132페이지. 근각예수의 관계 저번 시간에 개념은 다 했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쌤 설명해줬지. 그 뒤에 3차, 4차 방정식 단원에서 또 나올 거거든. 근각예수 관계. 자, 3차 방정식의 날라갔네? 종이 쪽 아니야?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끼리 곱의합은 뭐예요? a분의 c. 세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 네 근의 합이랑 곱까지 그 사이에는 뭐 알 수도 있긴 한데 잘 안 쓰여요. 복잡해서.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에 근각예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알 수 있으면은 반대로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알면 2차 방정식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한번 해보자. 반대 과정을. 두 근이 루트 3 풀마 2래요. 자, 합은 뭡니까? 합. 안 켜졌노? 합은 뭐예요? 2루트 3. 곱은 뭐예요? 합차. 만일 그럼 2차 방정식은 최고창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마이너스 1은 0. 능력 안 적으면 틀린 거다.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등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개수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두 근이 켤레야 아니야? 켤레가 아니잖아요. 얘네들 켤레 아닙니다. 켤레는 뭐예요? 무리수 앞에 부호가 풀마 바뀐 거야. 얘는 켤레처럼 보이지만 켤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제로. 그 다음에 2번은 2마이너스 루트 3은 근으로 가는데 개수가 유리수래. 뭔 말이야? 두 근이 그렇지. 켤레 관계라는 거지. 2마이너스 루트 3이랑 또 나머지 뭐다? 그렇지. 그럼 합은 뭐예요? 4고요. 합은 뭐예요? 2인가요? 맞나? 그럼 2차 방정 완성하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능력 적어줘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는데 개수가 실수래. 뭔 말? 그렇지. 2 플러스 i랑 나머지 근은 뭐다? 2 마이너스 i다. 2 앞에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허수 앞에 부호가 바뀐 게 켤레 복소수 관계다잉. 누구네 합은 뭐예요? 똑같이 4고요. 곱은 뭔데? 5입니다. 그러면 2차 방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나옵니다. 유제 10번 빠르게 본다. 그 다음에 두 분의 아무튼 합이랑 곱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 어떻게든 합이랑 곱을 알아내서 그 2차 방정식을 완성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알파 베타로 표현된 두 값을 근으로 가진 2차 방식을 또 완성을 하래. 그럼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적어놓자. 두 근의 합은 뭐예요? 4고요. 곱은 이거네. 이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두 근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래? 두 근이 2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2베타래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예요? 3알파 플러스 3베타잖아. 몇이야? 12. 그렇지. 그 다음에 곱은 전개 바로 할게요. 4알파 베타, 알파 베타 5알파 베타 몇 알파 제곱?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까 근각에서 코세노식 변형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2배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플러스 알파 베타? 인가요? 맞니? 그래서 요렇게 요 값은 몇이야? 33. 그래서 합이 10이고 곱이 33이니까 2차 방정식이 뭐다? x제곱 12x 플러스 33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분수 형태인데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자, 일단 합은 어떻게 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에다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하는 거는 통분해서 표현해줘야겠죠? 왜냐면 더한 거랑 곱한 건 아니니까. 그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 뺀 거지. 몇이야? 16 빼기 2인가? 14. 얘는 4. 몇이야? 18. 자, 곱은 전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하고 얘네들 곱하면 베타고 얘네들 곱하면 알파잖아.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4 몇이야? 6. 그래서 2차 방식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은 0.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이랑 곱을 알면은 걔네를 이용한 어떤 그 값이든 두 개의 근으로 표현된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고생원식 변형까지 이용했어. 아무튼 합이랑 곱만 구하면 된다. 12번에 8, 9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수근. 그러니까 조건에서 근이 정수다라고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푸냐? 라는 거죠. 일단 그 좀 더 큰 범위인 실근이다라고 하면 뭘 쓸 수 있어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뭐다? 0보다 판별 크거나 같다. 실근이다라고 하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근 실수 중에서도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래라고 하면 되게 큰 조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수라고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랑 곱이 두근이 정수면 두근의 합이랑 곱도 뭐야겠니? 정수역이 되겠지. 그걸로 이제 푼다. 근데 그걸로 안 풀린다. 두 번째 뭘 한다? 정수는 어디에 속해?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수 속하고 유리수는 또 실수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뭘 써볼 수 있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써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근의 공식 쓰면은 정수가 되려면은 그럼 일단 유리수 속해야 되잖아. 루트가 어떻게 돼야 되니? 없어져야 되겠죠. 루트가 없어지려면 루탄이 뭐여야 돼? 제곱수다라는 걸로도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 것들 중에 이용해서 적절한 걸 이용해서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거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 정수 중에서도 뭐래? 자연수래, 자연수. 그래서 이 뭘 구하래? m 값을 구하랍니다. 정수랑 그 근이랑 m 값을 구하래. 미정계수. 그럼 일단 뭘 써볼까? 인수분. 인수를 되나 이거? 왜 나는 뭐를 하면 아니 내가 아까 처음에 쓰라는 게 뭐였어? 알지만 저는 근강에 정하기부터 쓰랬잖아. 안 되면 뭐 써본다. 판별 쓰고 안 되면 뭐야? 근의 공식 써보는 거지. 자, 일단은 얘는 근강에 정하기부터 쓰면은 두 분의 합이 뭐다? m 플러스 4.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 베타가 뭐인 거? 알 정수라는 조건,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m 값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m을 일단 소거시켜. 왜냐면 우리가 알파베타가 자연수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 어떻게 소거시켜? 불태워요? 불태워요? 옮겨요? 2를 곱해서 더하면 되나요? 그래서 알파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몇입니까? 10을 이렇게 완성했어. 여기까지 돼? 그래서 알파베타는 자연수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정수 중에서도. 정수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된 식이 있을 수 있거든? 이게 이 근과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 너네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풀이법이 뭐냐면은 인수분해 형태로 만든다가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형태로 만든다. 그게 뭔 말이냐? 숫자는 무시하고 얘네들만 이용해서 다음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답이 나오거든. 한번 해볼게. 얘는 뭘 전개하면 얘가 나오니?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하지. 양변을 더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알파 베타가 정수, 자연수기 때문에 2를 더한 것도 뭐야? 자연수겠지. 자연수 두 개 곱해서 15가 되는 거 뭐 있어?
3, 5밖에 없잖아요. 1, 15는 안 되지. 왜냐면 알파벳 자연수여야 되니까. 3, 5밖에 없어요. 그럼 두근은 뭐야? 1, 3 아닙니까? 끝. 그래서 정수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방법,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라. 왜냐면 15가 없어야 인수분해 한 거거든. 아예 그 산수까지 다 아무것도 안 남게 당시 고배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숫자는 무시하고 이 식을 그 문자가 있는 식을 인수분해 형태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해서 15가 되는 거 몇 개 없으니까 정수 두 개는. 만약에 알파벳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15 되는 거 너무 많잖아. 겁나 많잖아.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자연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m 값은 뭔디? 0인가? m 값은 0인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의 두 알파벳이기 때문에 1, 3, 3을 이거 두 개 안 써도 된다. 두 분이 1이랑 3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13번 풀어보세요. 유제 13.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또 다른 형태. 일단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써본다고? 분모에서 두 분의 합은 뭐예요? 2m 두 분의 곱은 2m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아까처럼 m을 소거시키려고 하니까 되나? 되긴 한데 얘처럼 이런 뭐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심지어 m도 잘 보니까 뭐래? 정수래.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에서는 뭐 되는 거 없으니까 뭘 써볼까? 판별식 써보자. 4분의 1을 썼을 때 뭐예요? m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뭐여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정수는 실수에 속하잖아. 그래서 m의 범위를 좀 찾아보면은 m 값은 뭐야? 제곱이 2보다 작아야 되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럼 m의 범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인가요? 근데 m 값이 뭐래? 정수를 했으니까 m이 뭐밖에 안 돼? 마 1, 0, 1, 3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마 1인 경우 확인 한번 해보자. 두근이 정수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이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는 0이가? 그럼 두근 정수 나오니? 나오고요. 자, 0이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가? 정수 나오니? 안 나오니? 여기면 안 되고. 1이면요. 나오지? 그래서 m 값은 뭐 또는 뭐? 마 1 또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땐 두근이 0이랑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뭐 나와? 0이랑 2 나오니? 자, 이렇게 두근까지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 그러니까 근각예술 관계로 안 되면은 판별식을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14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두근의 부호에 대해서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는 거. 두근이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양음인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부호가 뭐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그게 내포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양수라는 게 의미하는 거. 의미하는 거. 포함하는 거. 내포하는 게 뭐니? 내포하는 게. 양수다, 음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수 뭐래? 양수다, 음수다, 부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뭘 내포하는 거야? 근이. 합? 부? 그러니까 부호가 있다는 게 뭔 말이야? 양수와 그렇지, 실수라는 거죠. 실수가 되면 당연한 게 아니랬지, 이제는. 뭐가 있으니까? 진짜 없는 수. 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호가 뭐 두근이 모두 양수래 이 말 자체가 어디에 포함된다? 실근이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거라고요. 그럼 뭘 쓸 수 있어 실근이면? 판별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먼저.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면 당연히 판별식은 뭐여야 되고? 0보다 크거나 없고 두근이 양수랬지 다르단 말은 없잖아. 그다음 두근이 모두 음수여도 판별식 쓸 수 있지? 그럼 두근이 양수 음수면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여기는 왜 판별식이 없냐라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일단 두근이 모두 양수이면 양양이야.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두근의 합도 뭐겠어? 두근의 합은 뭐야? 근각에서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b인가요? 이게 뭐다? 양수다. 두근의 곱은 뭐야? 또 양수겠지? 두근이 양수인 경우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뭐다? 두근의 합은 음수고요. 두근의 곱은 똑같이 양수겠지? 당연히 양수든 음수든 뭐든 판별식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실수니까. 부호가 있다라는 거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있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부호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서. 허수는 부호가 있어 없어? 플러스 2i는 양수 아니야? 맞다고? 네. 아니에요. 와. 플러스 2i는 양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호가 없습니다. 허수는. 그래서 아무튼 실수니까 부호가 있다라는 게 실수라는 거니까 판별식은 애초에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근이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양수의 음수면 두근의 합은 뭐야? 알 수 없지. 모르지. 양수가 더 크면 양수일 거고 음수가 더 크면 음수일 거 아니야. 자, 두근의 곱은요? 알지. 네. 음수죠. 두근의 곱은 알 수 있죠. 왕수야 뭘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 예. 근데 여기서는 두근이 음수고 양수 그러니까 그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왜 판별식이 없냐면은 판별식을 못 쓰는 게 아니라요 생략 가능해요. 왜냐면 판별식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a, b, c는 실수일 때 판별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수 b의 제곱은 뭐야?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죠 얘는. 그 다음에 4ac의 부호를 본다라고 하면 AC가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알파베타 두근이 부호가 다른 경우는 A분의 C가 음수지? 그럼 AC의 부호는 뭐겠어?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4AC는 뭐겠어? 양수일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큰 거랑 더하면 어떻게 돼?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거가 이미 얘를 뭐다? 포함한다. 그래서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이 0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뭐다? 생략 가능이다. 여러분 정아. 물론 써도 됩니다. 어차피 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알파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에 포함이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를 요거를 생략 가능 적어놓으세요. 그 이유는 이 밑에도 어드바이스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겠니?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뭘 하라고? 판별식이랑 근거계수관계 부호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계수에 미정계수가 있네.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부터 해볼게. 두근의 합은 뭐야? 자 그 전에 뭐부터 쓸까? 항상 먼저 판별식부터 쓰자고. 4분의 D 쓸 수 있나? 뭐예요? n-1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범위를 먼저 찾아보면은 몇 n? m 인수가 됩니까?
되죠? 어떻게? n-2랑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야 바깥이 바깥? 2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는 이제 이 문제 자체의 공통범위다. M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부호가 있다고 했으니까 실수잖아 실수. 실근이란 말을 내포하는 거니까. 그럼 양수일 때 보자. 두 분의 합은 뭐예요? 요게 뭐다? 두 분의 합 뭐야? 양수 곱은 뭐예요? 얘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M의 범위를 찾으면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3보다 작니? 둘의 공통범위 뭐예요? 근데 얘도 공통범위 요 셋에 뭐야? 얘네들의 공통범위 일단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1보다 작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셋의 공통범위야. 셋 다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주군이 음수인 거는 뭐다? 합은 뭐고? 음수고요. 곱은 똑같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부호만 조금 바꿔주면은 이 둘의 공통범위 1부터 3까지지? 그럼 1부터 3까지랑 얘의 공통범위는 뭐야? 2부터 3까지인가? 그래서 헷갈리면 이거 수직선에 그려봐야 된다. 부등식 부등식 찾을 때 공통범위 찾을 때. 그 다음에 주근이 모두 다른 부호다라는 거는 이거 생각 안 해도 된다 했지? 너만 생각하라고. 주근의 곱만 뭐다? 음수다. 그럼 뭐야? 3보다 작다가 주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알겠니? 됐어. 한보다 크다. 그 사이 3보다 크다죠. 네, 유제 15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그니 부호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어진 경우 1번에는 서로 다른 부호인데 뭐래?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에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했어? 두 분의 곱이 뭐다? 음수다만 생각할 수 있다 했고 두 분의 합은 알 수 없다라고 했지. 근데 얘는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절대값이 비교돼 있잖아. 두 분의 합은 뭐야? 양수겠네. 그럼 일단 그 전에 얘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판별식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두 분의 합. 이게 뭐다? 보다 크다. 곱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가요? 얘가 뭐다? 당연히 음수다. 그러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호 바뀌고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4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4의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죠.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A의 범위가 3보다 작다지.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뭐야?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2번 조건 보시면은 서로 다른 부호가 실근이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네? 뭔 말? 절대값이 같으면 두 분의 합이 뭐니? 0인 거지. 그러면 A 값은 뭐 또는 뭐? 마3 또는 4란 말이야. 근데 두 분의 곱은 뭐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똑같이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3보다 작은 것 중에 만족하는 건 뭐야? 마3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두 분의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으려면 두 분의 합도 알 수 있는 거고 0인 거고 그 중에 만족하는 A 값은 뭐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돼요. 뭐야? 3보다 크네? 왜 자꾸 반대로 그려나? 3보다 크죠? A는? 그래서 4가 됩니다. 4가 16번 풀어보세요.